최용선의 쑥떡 공론. 성남 지역 정가 소식을 알아보는 최용선의 쑥떡 공론 6.4 지방선거 특집입니다.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선의 쑥떡 공론 오늘 6.4 지방선거 특집 방송입니다. 네, 6.4 지방선거가 앞으로 한 3일가량 남았습니다. 원래 3일가량 남았는데요. 저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6.4 지방선거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6.4 지방선거 특집 방송 함께 해주실 성남데일리의 최용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성남데일리 최용선 기자입니다. 네, 그렇게 소개를 하셔야죠. 네, 좋습니다. 네, 6.4 지방선거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후보들이 달려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6.4 지방선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당선 가능성 내지는 판세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3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한 분석은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최종 판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니 근데 소매님 이게 정치 구단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진 않을지도 모르게 이런 거 깔지 마시고 그냥 확 질러주시는 게 어떠세요? 원래 선거라는 게 까봐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개표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최종 사항들을 분석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들이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그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심의를 기울여서 최종 판세 분석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사항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죠? 뭐 희망사항도 다소 섞여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그것은 그냥 우리들의 희망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짚어볼 게 사전투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전투표제. 성남 요번에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어요. 전국 평균이 어떻게 되죠? 전국 평균이 11.49%로 집계됐습니다. 네, 근데 성남 지역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쑥떡공론에서 한번 거론된 바 있는데 이번 전국 단위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10% 초반대가 기록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측은 정확히 맞았어요. 맞았나요? 그렇죠. 네, 역시 정치 구단. 네, 구단 몇 프로 나왔죠? 최종적으로 성남시 사전투표는 12.51% 9만 한 9천여 명이 투표를 진행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9만 9천여 명. 12.51%. 네. 여기서 주목되는 상황은 이제 성남시에서 거주하는 아니면 또 성남시에 사는 사람들이 투표를 12.51%가 했다는 이야기고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전국 단위에서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들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유권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남시장 내지는 성남시 시도의원 도지사까지 포함해서 선거를 했던 유권자 숫자는 이 12.51%를 넘어서는 12.85%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에서 성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합쳤을 때. 그렇죠. 이제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른바 성남시 유권자죠. 네네. 그 유권자가 12.85%인 10만 1964명이 투표를 한 걸로 집계가 됐어요. 성남시 유권자가 79만 3,411명인데 이 중에 10만 1천여 명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예상컨대 10% 초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뭐 그냥 여지없이 맞아버렸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성남시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것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전투표가 이만큼 많이 나왔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찌됐든 사전투표가 이렇게 나온 부분은 최종 6월 4일 투표일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율 상승에 기대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원래 투표를 할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투표율은 그다지 상승되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투표율이 상승이 기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네, 그 투표율 상승은 어쨌거나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보다는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이것은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저번 쑥도공론에서 우리 정치구단, 우리 주영선 기자님이 예측하신 게 60% 초반대였죠? 60% 물론 최대 가면 60% 초반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2010년 선거 같은 경우 한 53% 정도 성남시 투표율이 기록됐었는데 이번 투표율에서는 그보다는 좀 많은 최소 58에서 최대 63까지 5% 차이를 두고 투표율이 기록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네. 그 5% 플러스 마이너스 5%. 네, 뭐 요 정도는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두 번째로 짚어볼 게 여론조사인데 지역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4번의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지방지라고 하죠. 저희가 그 경기도 지역에 배포가 되는 신문들에서 경인일보, 경기신문, 중부일보, 경기일보 그리고 기호일보까지 4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여론조사를 한번 꼼꼼히 한번 점검 좀 해주시죠. 그렇죠. 여론조사 부분은 이미 알려진 대로 이 지방신문에서 공표됐던 것은 이재명 시장 후보나 신영수 시장 후보 양측에서 2번 이기고 2번 졌다. 2승 2패로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네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초박빙이다. 살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데 네네. 아시는 바대로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는 가능한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6일 전부터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여론조사가 이제 공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사이에 어떻게 지지율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른바 깜깜한 상황이다. 네네.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여론조사들을 가지고 조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이게 그 4번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2번은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2번은 신영수 후보가 이겼는데요. 이 여론조사의 특징이 있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여론조사는 면접조사였고, 신영수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여론조사는 ARS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 처음에 조사가 된 경인일보에는 당선 가능성이 나오질 않았고,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만 놓고 보면은 세 번째로 발표가 됐던 중부일보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에서는 신영수 후보가 46%, 이재명 후보가 44.1%로 신영수 후보가 1.9% 앞섰는데요. 당선 가능성에서는 반대로 나왔어요. 신영수 후보가 41.5%, 이재명 후보가 49.2%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권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방법이 1대1 면접조사, ARS 조사가 있는데 면접조사의 신뢰도가 다소 ARS 여론조사보다 좀 높지 않아요? 네, 그렇게는 나오죠. 면접조사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 좀 높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 부분은 늘 전례대로 현직 시장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현직 도지사든 당선 가능성 부분에서 뒤진 상태에서 선거 전에 돌입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모든 내용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은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한 결과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쪽 진영에서는 굉장히 호재일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론조사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승급북에 달리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정말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일이. 과연 최종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저희가 뭐 찍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당선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한 많은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어떤 것을 눈여겨보면 될까요? 일단 먼저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이야기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공표가 금지된 상태에서는 이제 자체 여론조사든 네네. 아니면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원이든 네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당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하겠지요. 예. 본인들도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 내지는 캠프 진영에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염탐해본 결과 네. 염탐은 아니고 네, 발표하시면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아파트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대로 안테나 세워서 취재를 해본 결과 네, 안테나. 네. 조금씩은 서로 양 진영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뭐 1, 2% 아니면 최대 뭐 한 5% 앞선다 이런 주장들을 양 진영에서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보면 네. 신영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양측 모두가 확실하게 자기들이 이겼다 이런 승기를 잡지 못한 반증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저희도 뭐 평상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확실하게 이길 것 같으면 여유 있게. 하지만 지금은 양쪽 다 지지율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현재 상황은 접전인 것은 사실인데 네. 그 접전의 상황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모르긴 하지만 추측해보건데 어느 정도 좀 간극이 벌어진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 사실은 가능해요. 네, 이게 저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저희가 검찰에 출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그렇죠.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도 이게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첫 번째는 현재 여론조사 상황이 발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네네. 어찌됐든 접전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이 과연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까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까봐야 아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국 상황에서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어느 면을 이번 6.4 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지금 양측 후보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아니면 기억할 만한 공약이 그렇게 없다. 네.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가 굉장히 그 도를 넘고 있다. 양측 공이. 네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락에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앞서 말씀드린 사전투표일 그리고 마지막 최종 투표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후보에게 결국은 표슬림 현상을 가져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당락의 상황들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후보가 이렇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막판의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연? 지금 현재 많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겨진 5% 네. 내지는 5%를 상회하는 그런 그 숫자가 보수가 그 숨겨진 표에 해당되지 않느냐.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의 표심이 네네. 숨겨진 5%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보수 진영의 숨겨진 5%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현재 프리미엄을 아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이내놓고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 숨겨진 5%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네네. 그 표가 과연 마지막 6월 4일 투표에서 어느 후보에게 가느냐 이 부분이 이 당락을 결정짓는 마지막 변수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숨겨진 5%
쉽게 얘기하면 부동층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부동층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뭐 이렇게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게 마지막 최종적인 변수다. 현재까지 진행된 13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제 불과 3일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뒤집기 한판 승부는 후보 진영에서 나와서 뒤집기 한판 승부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네. 이 말씀드린 숨겨진 5%. 그 부분에 표쏠림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 초접전 사론판 그 선거 국면에서는 당락을 가름하는 마지막 변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관전 포인트까지 이제 살펴주셨고, 이제 마지막 변수들, 부동층의 향방, 이것까지 살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두 후보, 신영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알려진 기상 상태로 봐서 네네. 선거 마지막 날 비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비가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비가 온다면 선거운동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마지막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대단히 궁금한 상황인데 아직은 체크된 바가 없고 네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6월 4일 선거일 날 오전까지는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 기상 상황도 선거율에 단 0.01%라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선거 당일날 기상 상황, 투표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과거 투표를 보더라도 기상 상황에 따라서 뭐 날씨가 춥다, 내지는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이렇게 되면 투표율이 사실은 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지금 녹음 시간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2일, 3일 딱 이틀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이틀 남은 동안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엔딩 선거운동 지점 또 네. 선거운동 방향 네. 또 선거운동 방법 마지막 엔딩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면 아, 저 사람이 당선된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그런 선거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판세 분석을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미를 장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그런 그렇죠. 게. 예. 아, 너무 이 초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요 2, 3일간의 선거운동이 부동층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내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현재 상황이 박빙 구도 있는 것은 우리 권 기자도 알고 또 많은 시민들 유권자들 선거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삼척동자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저는 그런데 결국 6월 4일 선거 결과는 그보다는 다르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현재 구도 상황으로는 초접전 상황이지만 결국 네네. 당선 6월 4일 개표 상황을 보면 결과에 있어서는 살얼음판의 결과가 아니고 5%를 넘어가는 상태에서 당락이 엇갈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정치구단 최용석 기자님은 지금은 이렇게 초접전 양상이지만 결과가 나올 때는 5% 이상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예언이신가요? 이 예언 플러스 과거 선거 경험 그리고 현재 수치로 나오지 않는 현장 상황들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예측을 지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네. 5%가 넘는 차이로 어느 누군가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네요. 쉽게 그렇죠.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이 이 모두들 초접전 살원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은 신영수 후보이든 아니면 이재명 후보이든 굳히기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개표 상황에서 최종 수치는 5%를 상회하는 선에서 당락이 엇갈린다. 네. 이 부분은 쉽게 어떤 근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경험칙상 그런 결과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양 진영의 구도다 이런 네. 상황들입니다.
오토바이가 참 많이 지나가요 여기. 네. 경험치 상으로 보실 때 어쨌든 대세는 정해졌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거 뭐 저희가 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아니지만 이번엔 정말 마지막으로 이번 6.4 지방선거 각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나름대로 후보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외부 요인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어필되지 못한 부분도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등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진영의 지지 세력들은 서로 뜨거웠지만 유권자들에게 이거다 이런 부분들은 약했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최종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들이야 당연히 열심히 했지만 우리들에게 와닿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 양측 캠프 측에서는 뜨거운 공방을 벌였지만 그렇죠. 정작 포인트는 없었다. 좀 밋밋했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 세월호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시기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양측 다 킬러 컨텐츠를 갖지 못하고 공방만 뜨거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를 어찌됐든 선거를 앞두고 지금 마지막 우리가 숙도공론을 녹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신영수 후보나 또 우리 이재명 후보나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는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양측 후보에게 행운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양 후보 진영에서 고소고발이 아주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시장이 되시든 간에 이 고소고발건을 가지고 시청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고소고발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그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양 진영이 이 고소 고발이 서로 우리도 알다시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선거는 선거일 당일 당락에 결정되면 끝내야 된다. 그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이어져서 선거 국면을 끌고 가서는 안 되고 선거가 끝나면 고소 고발도 당선자가 먼저 고소 고발을 취소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죠. 선거 전에 있었던 고소 고발로 인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고소 고발을 취소해서 선거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까지 다 봐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이 무효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처벌을 받을 사람들은 받아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선거 국면을 이끌기 위한 고소고발들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고소고발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오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막는 경우가 있죠. 고소고발로. 그런 고소고발들은 취하되면서 모든 것이 후유증 없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자, 저희가 6.4 지방선거 전에 6.4 지방선거 특집으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선거가 끝나면 모든 것을 끌어안는 폭 넓고 마음 넓은 시장님이 어떤 분이 당선이 되시든 폭 넓고 마음 넓은 시장님의 입장에서 고소고발로 인해 말이 너무 기네요. 결국은 양 후보가 서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자고 나온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남 시민, 백만 성남 시민 그리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고발은 취하되고 화합된 상태에서 현재가 아닌 현재 이상의 성남시 50년, 성남시 100년을 보는 그런 밑그림을 지금부터 그렸으면 좋겠다. 최종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당선이 되시든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나가시는 그런 넓은 시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주영선의 쑥덕공론 6.4 지방선거 특집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쑥덕공론의 주영선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